이번 시간에는 태국의 화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그 화폐 속에 소개되지 않는 화폐 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태국 화폐는 역대 국왕들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국왕이 아닌 분이 소개되면 보통 이제 뒷면이나 기념지폐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태국의 가계도라 그래야죠. 국왕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화폐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5년도, 그러니까 1925년부터 35년까지 제의를 한 남아 7세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7세가 들어있는 화폐가 1934년부터 1935년까지 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 8세는 1935년부터 1948년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아 8세는 그 남아 9세의 위의 형입니다. 그리고 남아 9세는 1948년부터 2017년까지 화폐에 소개되고 있고, 남아 10세는 남아 9세가 사망한 2018년부터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조카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동생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화폐 인물은 앞면에는 공이 이 네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일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남아 5세가 2005년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폐에 보시면 이렇게 국왕이 있고 누워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국왕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인데요. 남아 5세 같은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 속에서도 근대화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식인과 왕족을 위해서 유학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행정, 사법, 우편, 철도 등 다양한 태국 근대사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왕비의 죽음입니다. 1880년도에 그 남아 5세 국왕께서 태국의 방파인이라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왕비하고 어린 공주가 있었습니다. 1살짜리 공주가 있었는데 왕비와 공주가 보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왕비가 1살짜리 공주를 데리고 방파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거의 그 방파인에 도착할 때쯤 돼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왕비하고 그 다음에 1살짜리 공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의 뱃속에는 태아가 있었는데 국왕 입장에서는 너무 원통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왕비와 공주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는 모습을 주위에서 노예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노예들이 건져서 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 19세기 말 태국의 풍습대로 신분 계급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왕족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왕족의 신체에 손을 대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엄한 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못 구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발만 동동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마 남아 5세가 알고 많이 슬퍼하면서 1905년도에 그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태국에서 국왕 칭호를 받는 사람이 남아 5세라고 합니다. 이 화폐는 2003년도에 발행된 이스윗바트입니다. 남아 8세 아난타 마이돈 왕인데요. 그 남아 9세의 형이죠. 화폐 인물에도 예전 화폐, 1930년대 화폐에 소개되고 있지만 2003년도 화폐 뒷면에 국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소개되는 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는 태국의 동쪽의 주요 도시와 서쪽의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2002년 5월 7일에 개통됐는데요. 높이는 475m고 주탑의 높이가 160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대칭 사장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가 있긴 있는데 일반에게는 아직 그 공개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에는 그 남아 8세의 국왕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국왕의 이름을 딴 배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국왕인 남아 10세 국왕이 화폐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2012년도에 왕자 탄생 60주년을 기념해서
소개된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10세가 1972년도에 후계자 지정을 받는 모습이 화폐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2년도에 국왕의 후계자로 인정을 했지만 그 즉시 왕위에 오른 건 아니고 남아 9세가 워낙 건장했기 때문에 64세에 왕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화폐는 2015년도에 발행된 100파트인데요. 국왕 외에 화폐에 소개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시리통 공주의 모습인데요. 시리통 공주는 남아 9세의 일남 3녀 중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딸이 3명 있는데 유일하게 둘째 딸인 시리통 공주만 화폐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농촌을 시찰해서 농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개선을 해준다든지 왕비가 대신 못하는 외교 사절이라든지 국빈에 대한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태국 9세가 사망했을 때 국민들의 일부 여론에는 이 공주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는 여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조만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시리통 공주 같은 경우도 사진기를 쥐고 다니면서 농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국 국왕 같은 경우는 가족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남아 9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여의고 스위스 가서 어머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왕위를 읽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2017년에 이제 발행된 100파트에도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발행된 50파트에도 가족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발행된 기념화폐에도 이렇게 가족들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국 화폐를 보면은 이렇게 엠블럼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거는 태국은 왕과 왕비, 왕자에 대한 엠블럼이 부여가 됩니다. 이 문장 같은 거는 왕비 엠블럼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화폐에 소개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왕비의 문장이 화폐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소개될 화폐는 2004년도에 발행된 왕비의 탄생 72주년 기념화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왕비의 엠블럼이 소개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남아 9세의 엠블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행된 왕비 탄생 72주년 기념화폐 같은 경우는 세로의 길이가 7.2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의 72주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화폐의 크기를 가지고도 그걸 어렴풋이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화폐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화폐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